2월 2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20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자라던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국내 최대 나무 화석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길이가 10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데 희귀성과 학술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첫 소식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친 표면 위에 옹이가 군데군데 자리 잡았습니다. 길이만 10.2m, 최대 폭은 1.3m에 달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같지만 20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자란 나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석입니다.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돌토돌하게 진짜처럼 있어서 그게 제일 신기해요. 문화재청은 나이테와 세포 배열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나무를 측백나무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나무 화석이 살아있을 때 크기는 20에서 30m 정도고 수령은 5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석은 나무테와 나뭇결 등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당시 식생과 퇴적 환경을 알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큰 규모로 나왔고 그리고 옹이 구조라든가 나무의 표면 구조들이 상당히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화석은 신생대 고래 화석과 네 발로 걷는 공룡 발자국 화석 등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와 공간 확보를 한 뒤 나무 화석을 상설 전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상북도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자력 선박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선박 동력은 친환경 에너지란 점에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으로 화물과 여객을 바다로 운송하는 해상 운송은 전 세계 물동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경유를 원료로 한 디젤 엔진은 운송업체들의 연료비 부담이 큽니다. 작년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연료유의 비용을 썼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유엔 산하 국제 해사 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원자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이제 굉장히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온실가스 이제 배출이 없는 그런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상북도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선박에 최적화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한 번 충전에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실으면 돈이 안 드는 이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경상북도는 경북 경주에 SMR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소형 원자로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시가 10년 안에 한옥마을 10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통 한옥뿐 아니라 한옥 디자인을 접목한 현대적 건물에도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고풍스러운 나무 기둥과 기와로 만들어진 건물에 커다란 통창이 달려 있습니다. 전통 창호 대신 온도 조절이 용이한 현대적 창호를 설치한 겁니다. 주거용 마루 공간을 개조해 지난해 3월 갤러리로 탈바꿈했습니다. 2층 마당 상부에는 비를 막아주는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시원한 공간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작품을 감상할 때도 그 행위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모두 전통 한옥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축 요소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이 같은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한옥에도 건축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한옥 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 항목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한옥의 불편한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이 지어지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주로 주거용으로 한정된 한옥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개성 있는 건축물이 자주 지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움과 공간 체험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눈높이도 충족합니다. 전통도 분명히 그만의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요소들이 병합됐을 때 좀 더 현대스러운 시너지를.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년 안에 한옥마을 1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각 지자체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구호기금 지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옷과 위생용품 등을 기부하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쪽에 겨울옷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옷 크기와 성별을 분류하며 포장합니다. 수원 시민들이 지진 피해가 난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내놓은 것들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웃으면서 힘들지 않거든요. 의류뿐만 아니라 기저귀 등 위생용품도 있고 한 업체는 구호용 텐트를 기부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수원에서는 앙카라 고아원을 만들어 640여 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형제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튀르키예 대사관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추가로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고양시 등 튀르키예 지방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지자체들도 구호 기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는 재복구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서울시도 각각 튀르키예 지진 구호 기금 100만 달러와 3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유통으로 동네 서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천시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동네 서점에서 최신 서적을 빌려보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시민 편의와 동네 서점 매출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동네 서점에 들어서고 새로 나온 책을 빌립니다. 희망 바로대출 빌리러 왔는데요. 서점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없는 신간 도서를 집 근처 서점에서 편리하게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조금 그래도 집이랑 거리가 먼 편인데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확실히 그 점에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작 도서를 한 달에 3권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년 전 도입한 희망도서 동네 책방 바로대출 제도입니다. 동네 서점에서 빌려준 책은 시립도서관이 매입합니다.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당초 7곳이던 참여 동네 서점은 2년 만에 41곳까지 늘었습니다. 서점이 침체되어 있는 게 활력소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고객들이 와가지고 좀 책도 좀 사주고 많이 침체된 서점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빌려간 책도 한 달에 1,100권에 이를 정도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3, 4일도 안 걸리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신속하고요. 그리고 새 책을 본다는 그런 장점이. 인천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도 희망도서 동네 책방 대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남 진주시는 교육과 문화 도시로 역사가 깊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K기업가 정신의 세계 전파와 문화관광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성진 기자가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진주시는 문화하고 관광 같은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네네. 올해 진주시장의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 관광 분야는 역시 진주가 가진 역사, 문화, 예술적 자산을 이 표현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진주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자산을 잘 표출만 해도 찾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남강변을 중심으로 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40년이 넘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구진주 철도 역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진주역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의 공간,
또 휴식 레저의 공간으로 주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한편으로는 동쪽 방향으로 숲속의 진주라든지 기업가 정신 수도의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마을 조성,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태동을 할 무렵에 그곳에 우연찮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자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LG의 구인의 회장님, 또 GS의 허만정 회장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효성의 조홍재 회장님.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그동안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돼 왔고,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한국경영학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주들의 그런 어떤 관계와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 즉 실사구시 정신을 엮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진주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을 자체가 대단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네. 전국에 한 800명 정도의 중소기업가들이 지수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를 방문을 했고 또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언론상으로도 좀 노출이 되고 방문객을 통해서 구전 전달도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홍보도 열심히 한 결과 작년에 지수 성산마을에 그동안에 그런 이 대기업가 창업가들이 있었다, 뭐 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차원에서는 거의 오지를 않는 장소였습니다만은 작년에 방문한 관광객이 약 한 2만 2천 명 정도로 그렇게 추계가 될 정도로 지금은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켜서 지금 뭐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좀 침체가 돼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가들이 새로운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특별한 추가된 플러스 알파의 정신, 그것이 이제 우리 진주의 기업가 정신인데 결국은 우국 애민의 정신, 인재 이 제일 정신, 사회공헌 정신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가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부흥으로 다시 전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저는 이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울 거고 하반기 되면은 그 구체적인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을 할 거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할 그런 진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전에서 이런 좋은 효과,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경남 전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진주 혁신도시에 적어도 기존에 옮겨와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기관들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항공 우주 산업은 우리 서부 경남의 주력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우주의 이 관련성이 있는 공기업들 역시 우리 진주 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나가서는 우리 경남의 젊은이들에게 탄탄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진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